그럼 제가 8월 8일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서 발표한 태양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0년 동안 반도체를 연구하다가 2016년에 대전의 전자통신연구원의 해외 초청 연구원으로 왔습니다. 2007년에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 성장 등 재생 에너지를 추진해서 저도 전자통신연구원의 태양전지팀을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팀장 말이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에너지는 지구가 쓰는 총 에너지의 10,000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태양전지로 전기를 만들었으면 조명이나 모터를 돌리는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 또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LPG 대신 쓰는 등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석탄이나 오일 등 화석 에너지에서 탄산가스, 즉 온실가스를 발생 안 하는 청정하고 무한한 재생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기 사하라 사막의 푸른 사각형 지역에서만 태양전지를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전 세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했는데 태양전지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2007년에 태양전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햇빛으로 발전하는 태양광 발전은 석탄이나 오일 같은 화석에너지 같이 쓰면 없어지는 재생이 안 되는 에너지가 아니고 햇빛을 받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구 에너지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석탄이나 오일 같은 화석 에너지는 태워서 열을 내거나 발전할 때 탄산가스, 즉 온실가스를 발생하여 지구 온도를 높이지만 태양광 발전은 탄산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전기를 발전하여 냉난방, 조명, 자동차 등 모든 에너지에 사용하여 석탄이나 기름 같은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므로 탄산가스 발생을 감소시켜 지구 변화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햇빛은 세계 곳곳에 골고루 비추어서 누구나 어디서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부족 때문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화석 에너지에 비하여 고가격이고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것은 인구가 조밀해서 남는 땅이 없는 한국, 일본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합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발전이 잘 되다가도 구름이 끼면 발전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가격 문제를 태양전지 대량 생산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고정밀 태양광 발전량 예측으로 가스 발전소와 하이브리스로 연동해서 기후 변동성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의 세 문제를 해결하여 독일에서는 2050년까지
어떻게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해서 탄소 제로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표의 요약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의 태양전지 가격은 와트당 3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하는 제품은 누적 설치량이 배가 되면 20% 정도로씩 떨어집니다. 2007년에 누적 발전량이 30GW에서 2017년에 누적 설치량이 450GW까지 확대되면서 태양전지 가격은 와트당 0.3불에서 3불로 10배 정도 떨어졌고 2020년 올해는 누적 설치량이 800GW 이상이 되어서 0.2불, 즉 15배 이상 떨어져서 이제 태양광 발전의 가격은 석탄 발전의 가격과 비슷해졌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 가격은 더 떨어져서 5년이나 10년 안에 원자력 발전 가격보다도 더 싸질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의 가격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자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총 에너지 수요는 2005년 기준으로 2.3억 톤 오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9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적대 국가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 라인을 차단당하면 한국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의 이용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39억 톤 오브 에너지로 한국의 총 에너지 수요의 17배에 달하여 이것을 이용하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은 태양에너지이나 한국에는 태양광 발전을 할 유휴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할 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청정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자원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수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국내 태양광 발전소는 여태까지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임야에 그 설치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지 훼손에 의한 경관 파괴,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문제로 앞으로는 더 이상 설치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지 문제 해결책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제시되고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농작물 즉 설탕, 단풍, 느티나무, 밀, 벼 등은 조도가 50%가 넘으면 광합성이 포화되는 광포화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일사량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 솔라 쉐어링, 즉 영농형 태양광 발전입니다. 동일 부지에서 농사와 전기 생산이 동시에 가능하여 효율적 토지 이용으로 단순 농작물 재배보다 수익성을 최소 5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모형도가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에서는 태양전지를 30 내지 40%만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따라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그림자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이 돌기 때문에 골고루 움직여서 그림자가 한 곳에 몰려 일어나는 피해는 없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작물을 심으면 80%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영농형 태양광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그 포텐셜 때문입니다. 한국의 논밭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논밭 경작 면적은 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태양전지를 40% 설치하면 면적이 8천 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금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이 최소 17% 이상입니다. 따라서 논밭의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가 2500TWh인데 이것은 한국 총 에너지 소비량 2.3억 톤오브 에너지를 테라와트아워로 환산하면 2675TWh로 돼서 총 에너지 소비량을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이것으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2004년 일본의 나가시마 아키라씨가 광포합전 현상을 착안하여 솔라 쉐어링의 특허를 내고 공개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19일에 일본 치바현 이치하라시에 있는 아키라시의 CHO 기술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키라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친구 4명과 스틸 파이프와 크램프로 3m 높이의 아시바 형태로 만들어서 태양전지 파넬을 40%만 설치한 것입니다.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싸고 엉성하게 보이지만 일본의 대지진이나 태풍도 잘 견뎌낸 구조입니다. 태양전지 파넬이 40% 미만이면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이 지장이 없고 실증 결과는 수확량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2014년부터 절대 농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3년씩 임시 허가하되 수확량이 80%인 경우에만 재허가를 해주므로 농사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일본에서는 2,000개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오창에 있는 솔라팜과 2017년부터는 가평의 한수원, 고성의 남동발전, 해남의 파루 등 지금까지 30여 군데에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에서 해본 실증 사업의 수확량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패널 컨트롤 문제가 있었던 일본 이또 전기만 제외하고는 모두 수확량이 80% 이상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습니다. 그럼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 700평에서 벼농사를 하면 2019년 기준으로 286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원 700평에 농사도 짓고 100kW 태양광 발전을 하면 수확량이 20% 주는 것을 감안해도 2019년 기준으로 2,529만 원이 나옵니다. 벼농사만 지을 때보다 매출이 8.8배가 나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융자를 받아서 짓고 이것을 갚아도 월 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농가에 창출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18일에 딱 2년 전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 보고 시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농지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사만 지을 수 있어서 농지법 개정안이 2019년에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국회가 입법 활동을 2019년에 거의 못해서 폐기되고 올해 21대 국회에 재상정되어 시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전반기 안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여 에너지 기후위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을 향상하는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동서발전의 지원을 받아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 개선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농형 태양광은 높은 구조물과 좁은 패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소 작업이 많아서 일반 태양광보다 고가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솔라 파이프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고소 작업을 최소화하여 설치비를 20%에서 30% 정도 절감했습니다. 또 LED 보강 시스템과 빗물을 집수살수하는 시스템으로 수확률을 90%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저희 영남대학교에 2019년 11월 3일에 설치한 50kW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여기에서는 태양광 파넬을 30%만 설치해서 밑에서 충분히 농사가 되도록 하고 여기 왼쪽 앞에 있는 물탱크는 빗물 집수 살수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2019년 11월 6일에 늘보리를 파종하여 2020년 6월 4일에 늘보리를 수확하였습니다. LED 보강과 빗물 집수 살수를 한 결과 노지 대조군에 대비하여 117%의 수확량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 밑에서도 노지보다도 더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영남대학교에서 실증하였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요약으로 그 기대 효과와 최종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논밭에 설치가 가능해서 방대한 부지 확보를 통한 에너지 자립과 석탄이나 오일 등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차단을 통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촌은 식량 생산만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농촌을 영농형 태양광으로 식량 생산에 덧붙여 에너지 생산 기지화해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동에서 대략 1,000억 불가량의
오일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 에너지를 궁극적으로는 농촌에서 영도형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 공장, 냉난방 등의 모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면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오일을 사던 약 1,000억 불의 돈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태양광 발전의 기후 변동성 문제를 독일에서는 어떻게 고정밀 태양광 발전량 예측으로 해결하였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력 시스템은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쓰고 있는데 발전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전력 소비량에 맞추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량은 기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에 맞추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거대한 배터리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배터리 저장 장치가 매우 비싸서 문제입니다. 여기 그래프가 현재 독일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회색 부분이 석탄, 가스, 원자력 등 기존의 전력 생산량이고 연두색 부분이 풍력 발전이고 노란색 부분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또 흑색 라인이 전력 소비량이고 청색 라인이 전기값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24일에는 태양광 발전이 많아서 총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서 전력 거래소에서 전기값이 거의 제로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29일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너무 많아서 전체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아서 전기값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전기 발전, 특히 석탄이나 원자력은 발전량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비량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가스 발전은 언오프하는데 약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서 발전량을 빨리 조절할 수 있으나 30분 후에 태양광 풍력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 못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량의 30분 후의 예측을 정확히 하면 가스 발전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의 기후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인공위성으로 구름 사진을 15분마다 찍어서 30분 후에 구름 위치를 예측하여 30분 후에 태양광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가스 발전소를 언오프해서 전력 소비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한 고정밀 태양광 발전 예측으로 가스 발전과 연동하여 기후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여 작년 2019년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총 발전량의 50%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에는 독일 정부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정부는 1990년부터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실행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1990년 대비 20% 감축을 하였고 2020년에는 40%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2050년에 80에서 95%로 감축하여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여 탄소 제로를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 대통령이 발표한 2050년 탄소 제로 계획도 독일의 모델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발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 전지의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10 내지 15배 이상 하락하여 가격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영록형 태양광 발전으로 인구가 밀집한 한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부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여 에너지 자립이 가능합니다. 또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한 고정밀 태양광 발전량 예측으로 가스 발전소와 연동하여 기후 변동성 문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의 세 가지 문제점의 해결로 한국도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을 통하여 2050년경에는 탄소 제로를 달성하여 에너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으로 한국 농촌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여 한국 농촌을 가난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적극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